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아더맘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사진 정리를 좀 했어요. 올해 23살 된 저희 큰딸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때 시절이 너무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한참 아이를 키울 때 이제 동네 언니들이 이제 조금 아이를 키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키운 언니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우, 그때가 좋은 때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생각은 들지만 이게 느낌은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지만 일단은 모유 수유를 하다 보니까 밤에 새벽에 잠을 잘 못 잤고요. 그리고 아이가 잠들고 나면 아이 먹을 거 준비해야 되죠. 빨래 해야 되죠. 살림해야 되죠. 남편 먹을 거 준비해야 되죠. 정말 너무 바쁘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진을 정리하면서 보다 보니까 아, 그래 정말 그때가 좋은 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이제 상승세가 이어지죠. 그럴 때 드시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아, 하락장일 때 좀 많이 사놓을 걸. 왜냐하면 이게 천주가 5% 올랐을 때와 또 만주가 5% 올랐을 때는 그 수익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클 겁니다. 그래서 하락장일 때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더 쌀 때 많이 사두면 좋습니다. 박앤세일 기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때 당시 아우 너무 두렵고 아 정말 이게 오르긴 오르는 거야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사지 않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일 때 팔아버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두렵지만 그래도 쌀 때 많이 사두신 분들 그리고 그래 이렇게 쌀 때 사두면 평단가도 내려가고 ETF니까 나중에 분명 우상향 할 거고 또 특히나 3배씩 올라가니까 상승장만 타게 되면 나중에 좋겠지라고 진작부터 생각하신 분들은 그냥 마음 편안하게 많이 모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승장을 탈 때 수익률도 높고 또 많이 사두신 분들 수익금도 상당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각자 목표로 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락장이 또 몇 년 됐었으니까 상승장도 몇 년 정도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직선으로 올라가진 않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상승 기류를 탈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들이 목표하시는 금액이 이런 상승기에 다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목표 금액이 되면 매도를 하실 거고요. 이 상승기가 끝나고 나도 내가 목표로 하는 금액이 되지 않는 분들은 나중에 또다시 이제 하락기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 상승기 때 또 목표 금액에 이를지도 모르는데 그때 하락기가 되면 후회하지 마시고 그때 또 더 많이 사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시면 세배 레버리지는 끄떡없이 장기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라우어 모함매수법이요. 한 달 조금 더 지난 기간에 1,800만 원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때 22회차 진행을 했을 때요. 이제 이 표를 작성을 할 때만 해도 수익금이 179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23회차 매수를 할 때 보니까 수익금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1,800만 원에 저희는 이제 매도를 다 했습니다. 4개 정도로 분할을 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분할로 매도를 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수익금을 가져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라우어 모함매수법은 매일매일 정해진 금액을 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요. 이렇게 매도를 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매도를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수익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낮에는 179만 원의 수익금이었던 것이 밤에 갑자기 1,8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그 다음 날에는요 2,900만 원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루만 기다렸으면 한 1,000만 원 그 이상의 수익금을 더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몇 번의 수익이 났을 때요 1,200만 원에서도 매도를 하고 1,300만 원에서도 매도를 했지만 조금만 늦었으면 하루만 지났으면 그게 다시 몇백만 원으로 내려오고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레버리지 상품으로 수익금을 낼 때는요 어떤 확실한 기준을 딱 세워놓고 그 기준에 도달하게 되면 딱 매도를 해버리는 이런 결단이 또한 중요합니다. 조금만 더 하다가요. 물론 그게 운이 좋아서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더 낮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전쟁할 때 제일 큰 손해는 우물쭈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군대를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볼 때 전쟁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떤 상사분이 상황 판단을 하셔서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리시더라고요. 그때 사격을 해라 아니면 중지해라 이런 빠른 판단을 해야 어떤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레버리지 상품은 이런 전쟁처럼 생명을 다루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수익에 있어서
우물쭈물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잘 세우셔서 잘 판단하셔서 실천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애쓰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희가 자영업 7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 6년까지는요,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는 점심시간을 30분을 늘려서 1시간 30분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점심 식사하고 나서 한적한 곳을 걷는 산책할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그 30분 차이가 굉장히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정말 낮이라서 눈부시니까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차고 모자까지 쓰고 이렇게 또 오늘은 산책을 한번 해봤습니다. 남편이랑 이렇게 같이 또 동네길 한번 걸어봤고요. 삼척에도 이렇게 좀 구석구석 이렇게 전원주택도 있고 또 그런 길이 있습니다. 날은 굉장히 쌀쌀했지만 이렇게 햇빛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너무 이렇게 걸을 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가리고 정말 이마만 내놓고 이렇게 다녔어요. 시골길은 이렇게 가다 보면 좀 지저분한 데는 저렇게 그림도 예쁘게 그려서 이렇게 해놓은 곳이 있어요. 그거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 이렇게 또 동네에 그런 골목길을 걷다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남편도 이제 카메라가 적응이 됐나 봐요. 막 하트도 그려주네요. 삼척에 저쪽에 이제 죽서루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 가는 길이에요. 신나게 한번 뛰어봤고요. 저 말고 딴 데 찍네요, 남편이. 저도 동행자님들께 하트 한번 날렸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